성경 찬양 인사드립니다. 많은 소유자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습을 보니 우리 샘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비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KB 부동산 신탁 또한 소유자님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설명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 전 진행하는 설명회입니다. 주말에 단지 내 전체 소유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 제출을 위한 안내 책자를 배포드렸습니다. 외부에 거주하시는 소유자님들께서는 오늘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니 내일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책자에는 사전 자문을 거친 특별정비계획안,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동의서 제출 방법, 오늘 설명회의 녹화 영상, 시청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설명회 이후 입장하실 때 받으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 및 부속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회신하실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주민 대표단 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신 주민 대표단 분들은 선도지구 선정,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진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 진구 시 주말과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시면서 샘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바지하셨습니다. 네, 호명되는 단지 주민 대표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한양 아파트 상가 주민 대표단 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쌍용 아파트 주민 대표단 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강 아파트 주민들 부담분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인강 아파트 주민들 부담분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네, 이어서 주민 대표 단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샘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위원장 김선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많이 특이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김선배. 가끔 오해도 받습니다. 학교 선배냐고 닉네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본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대표단 통합재건축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샘마을의 복잡한 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안양시 각 부서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라는 수많은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안과 안의 주요내용과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추가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새마을 통합 재건축이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새마을이 선도지구로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때 당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새마을이 과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보면은 새마을은 재건축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다른 타단지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불만이 있으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톡방에 아니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톡방을 매 건대로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제가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는 답변은 안 달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통한 멋진 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대표 단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진행 사항 그리고 특별정비대안, 그리고 건축 설계, 수정 방향들, 그리고 동의서 작성 방법 및 특별정비계획 협의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종합해서 받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사항을 기억해 주셨다가 설명이 끝난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6년 1월, 26년 3월경에 사전자문을 진행을 했고 오늘 5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음 주 동안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이고 6월 중에 제안 신청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정비계획 고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일정으로는 못하네요. 2020년 하반기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가질 예정이며 27년에는 통합시민 및 시공사 선정, 그리고 28년에 사업 시행, 일정 계획과 이주 개시, 그리고 2030년에 철거 완료 및 착공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일정은 주민대표단의 사업 의지를 반영한 목표 일정이므로 진행 과정상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의 특별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KTS 엔지니어링의 김감록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중간보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 도시계획 분야를 맡고 있는 KTS 엔지니어링의 김감록 선수라고 합니다. 네, 추진 경위는 어느 정도 앞쪽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 단계에서 한번 2차 자문 때 나왔던 여러 이슈들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좀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현재 주민 설명회를 앞두는 이 시점까지 이 여러 자문위원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문위원분들이 자체가 한 분야의 위원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맡고 계시는 분, 교통을 맡고 계시는 분, 뭐 공원 녹지, 뭐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분야, 다양한 분야를 담당을 하시다 보니까 각자 위원님들만의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모든 의견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최저로안을 도출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요는 일단 여러분 더우시니까 빨리빨리 요점만 진행하는 걸로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 관련 계획도 전에 한번 간단히는 말씀드렸는데 내부에 있던 이런 공원을 가로변으로 선형의 공원 녹지로 배치하고 내부에 단지를 가로지르던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것들은 하나의 단지로 통합해서 공공보행 통로지로 해라. 그리고 지역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들은 최적의 위치에 배치를 해라가 기본계획상의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많이 허용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 기준 용적률이라고 정한 330%를 기준으로 330%까지 올릴 때는 10%의 공공기업, 그리고 330%보다 더 초과할 때는 41%라는 공공기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랑 발산지구대 파출소 외에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가로져 넣으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번에 2차 자문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공시설 중에는 공원과 공원의 하부에 중복해서 결정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단지 내부에 놓을 것이 아니라 단지의 외곽부에 배치해서 저층주거지라든지 외부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자문 의견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공원의 위치는 자유공원과 모락산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 완충목지 축상에 배치를 해달라는 게 강한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 유치원 쪽에 있는 공사무소 옆에 있는 파출소를 이쪽으로 이전 계획을 하면서 이 전체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지역을 복합청사로 통합청사를 지으면서 여기에 공공시설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부분도 이 폭언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건축물을 지었을 때 물리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적정한 위치로 이 업무시설과 함께 배치를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주민분들과 주민대표단 분들의 이제 의지로는 저희가 이 공원의 위치라든지 이 업무시설의 위치는 그냥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북쪽 방향이 이쪽 편이기 때문에 학교가 북쪽과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학교의 남쪽은 일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남측부는 10층 이상이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보니까 기왕 아파트를 10층 이상 못 짓는 지역에 저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들을 배치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업무시설 부분도 간선도로변에서 이 버스 정류장과 함께 있는 이 부분에 업무시설 출입구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통이나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께서 이 위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이 성당역 쪽에 이면도로변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도 이전 배치를 한다면 이런 업무시설과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쪽으로 몰아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학교에 대한 그 우행 동선의 축을 좀 정확히 연결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건 좀 작은 의견이긴 한데 공공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용적률을 많이 올리려면 공공기업 금이라고 해서 10%, 41%라고 되어 있는 금액을 얼마 이상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을 돈으로만 낼 게 아니라 충분히 대지라든지 이런 업무시설 대지라든지 통합청사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뭐 도로, 공원 등의 땅으로 이런 현물로 50% 이상을 내달라 이런 것들이 주요 의견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이 뭐냐면 1차 자문 때도 4개의 단지가 도로로 분리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되는 부분에 있는 도로만큼은 폐도를 내달라, 도로를 없애달라. 대신에 보행 기능은 공공보행통로로 다 연결하겠다. 이렇게 시도했다가 자문 때 반대 의견으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자문 때는 그러면 이 도로를 낼 테니 입체적 결정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소유권은 우리 주민분들께 대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도로만 입체적으로 결정해서 기능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했지만 이 도로 부분도 입체적 결정하는 구간이 너무 많고 이 입체적 결정하는 구간 밑에 하수 관로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설의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입체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관로나 이런 것들을 이설을 목표해라. 여기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도로 밑에는 의왕시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우수 박스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 평촌도로와 흥안대로 쪽으로 외곽도로로 이설을 하고, 그리고 안양 남초에서 우수와 오수가 흐르는 관로가 이 도로 밑에 붙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외부로 이제 우회시키는 걸로 외곽도로로 우회시킨다면 이 도로는 아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검토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도로에 대한 용량입니다. 현재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 결정을 하거나 현재 도로폭을 지금 크게 많이 늘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용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자문위원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자유공원변에 있는 평촌대로 40번 길, 이 도로가 현재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해라. 그리고 도로 2개를 다 살려서 입체적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다면 교통량 분석을 해보고 한쪽은 없애고 한쪽을 살린다든지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는 적정한 부분을 검토해봐라. 그렇게 해서 4차로와 한쪽을 늘려서 한쪽은 없애는 이런 구조를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이 3개의 도로는 축소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입체적 결정하는 부분에도 원래 저희가 입체적 결정을 하는 목적이 사유지로 바꿔서 하나의 단지로 조정하는 거지만 그 지하나 지상으로도 보행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충분한 높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보해가면서 해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대안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대안들이 검토돼서 자문위원분들과 수차례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원래는 지금 보시는 안이 주민 대표단에서 조금 더 선호하시는 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북쪽에 저희 구역 밖에 이 평촌대로 40번 길을 당초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를 하려면 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공원 쪽으로 밀어서 4차로를 확보하는 게 선형이라든지 확보하기 위한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자유공원이 훼손이 되고 여기가 이제 평지공원이 아니라 옹벽과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인허가라든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역계가 넓어져야 되는데 이 구역이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 10% 이내는 이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을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경량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계는 그대로 돌아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도로와 공원의 공사나 행정 처리는 해주시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우리 단지의 구역계는 변경하지 않는 걸로 일단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도로에서는 이쪽을 살릴 거냐, 이쪽을 살릴 거냐. 물론 둘 다 살리는 것과 한쪽을 살렸을 때 교통량은
이미 검토가 돼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다음이고, 그럼 이쪽과 이쪽 어느 쪽을 살릴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주민분들께서는 이 도로를 타고 외곽순환도로를 들어가는 통과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도로를 없애고 이쪽 도로를 살리자.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라든지 여러 출입구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넓은 도로 보기 더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을 살리는 걸로 일단 대안을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공원과 모락산 축을 연결하는 이 완충목지, 이 축상에 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결절점에다 공원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근데 공원과 지하주차장이 따라다녀야 되겠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출입하는 출입구가 간선도로 교차로변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위원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확장해서 수립하는 걸로 하고 공원은 이 완충목지 축 중에 가장 가장 위쪽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대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좀 업무시설하고 같이 모아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공공청사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른 시설은 수요가 없고 여기에 있던 주민센터와 호계동에 필요한 도서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부지의 공공기업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리 내에서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련해서 협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호계동 쪽에 부족한 도서관을 이쪽 편에다 지어준다면 동의한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갈산동 경계를 본다 그러면 이쪽 편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편리하다고 해서 공공청사는 공원과 함께 이쪽 편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공청사는 여기 이제 파출소 부분이 존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파출소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기능들만 이제 이전을 해서 지어드리는 걸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일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업무시설만이라도 저위치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됐고, 기본적으로 도로는 이 도로만 하나를 살려서 입체적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도로를 폐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부분도 그 자문 의견인데 완충 녹지의 완충 기능만 할 게 아니라 산책로 등의 기능을 넣어서 녹지 내에서 보행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 근데 그렇게 보행로나 벤치라든지 이런 기능을 넣으려면 최소한 폭원이 한 3m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 지금 녹지 폭원은 가감속 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12m에서 14m 폭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완충 녹지는 녹화 면적률이라는 녹지율이 한 80%를 해야 되는 게 법적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산책로를 만들고도 녹화 면적률이 80이 나오려면 최소한 폭원은 17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녹지 폭원은 일부 늘려서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시는 대안이었고, 두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업무시설 부분을 자문위원분들께서 절대 잃지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청사와 연계해서 공원과 한꺼번에 이 부분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도 한쪽에 모여있는 게 편리하고,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관리 운영을 하실 때도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안은 이쪽에 모아놓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좀 차별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더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희 단지에서 흥안대로 건너편은 의왕시 쪽입니다. 근데 이 의왕시 쪽의 도로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집산도로의 기능이고, 이제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 북지도로의 기능입니다. 물도 이제 시냇물이 모여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같이 북지도로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교통량들이 모여서 집산도로를 통해서 간선도로로 빠져나가는 이런 도로망 체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왕시 쪽에 직산도로가 이렇게 축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단지의 축을 이쪽 편에다 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역적인 교통감 체계를 봤을 때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안 이처럼 이쪽을 살려야만 하나의 방역적인 교통 체계를 완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지만 뭐 의왕시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교통영향 평가를 이제 절차가 이제 경기구역 지정되고 나면 추후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에서 경기도 기준이 저희처럼 시 경계구에 위치한 단지는 그 건너편에 있는 인접지자체 의견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될 경우는 경기도가 나서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고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통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만약 왼쪽을 살리는 안과 오른쪽을 살리는 안을 교차로와 이 의왕시 쪽에서 접근하는 이 접근로를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해봤는데 이 접근로 같은 경우가 왕복 2차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다는 건 편도는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1차선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한 차로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만 살려놨을 경우에는 직진 교통량이 전엔 적었는데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차로에서 직진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제일 이제 도로 용량의 한계를 벗어난 F였던 거를 F까지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오른쪽 도로만 살린다고 하면 일부 직진에 대한 교통량이 빠지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딱 도로의 용량의 한계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량 분석 결과로도 이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자문위원분들, 교통위원분들하고 다 설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자문위원, 교통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분들도 전부 다 대안이 도로는 이쪽 도로를 살리고 그리고 공공청사 업무시설은 공원과 함께 이쪽에 배치하는 이 안으로 간다면 동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외부 자문위원분들뿐만 아니라 안양시 내부에서도 각 분야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들은 다 이제 하수를 뭐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동의가 됐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좀 부동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북쪽의 도로를 4차로로 돌릴 때 자유공원 쪽으로 넓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유공원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공원관리과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중부서와 계속 협의한 결과 우선은 이 공원 쪽으로 못 늘렸을 때 대안을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이 나온 게 전에는 공원 쪽으로 밀어서 전부 다 4차로가 필요한데 지금 공원 쪽으로 못 늘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진차로, 출입, 좌회전, 우회전 이런 차로들이 필요하려면 최소한 4차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공원도 못 늘리고 학교도 못 늘린다면 현재 상태의 2차로로밖에 남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단지 쪽에는 이제 저희 쪽으로 진입구를 들어갈 때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거 또 들어가는 동안에 직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 3차로 서비스를 좀 원활하게 하려면 4차로까지 필요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양시 중부서의 주민대표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4차로가 아닌 3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대지 감도를 좀 최소화하는 걸로 접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양시 중부서에서도 공원과를 설득하는 것도 계속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를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수립된 4차로, 2차로, 3차로, 2차로 이렇게 되는 걸로 우선 진행을 하되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로 통과가 돼야만 도시가 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자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최종안이 나오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외부 이제 교통이나 도시계획위원분들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는 이 북쪽의 4차로는 일부 공원을 편입하더라도 4차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때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북쪽으로 공원을 안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원래 북측에 공원을 저희가 도로를 확보하면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공원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공원을 못 늘리게 하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업성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원 중에 천호구에 있는 땅들은 대중생활시설, 상가를 넣을 수 있는 부지로 해서 저희가 분양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용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다만 기존 공동주택 부지보다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그 부분을 일부 상가로 좀 전용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체적 결정에 대한 부분은 밑에 깔리기로 했었던 사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다 외부로 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마이크가 크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도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을 결정할 단계에서는 입체적 결정으로 결정을 하고 향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인허가인 사업시행 계획을 받을 때 조건으로 부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입체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유권은 가져오지만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권인 부분지상권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건으로 승인을 받고 주민 여러분들께 분양공고나 관리 처분을 할 때에도 이런 사항들을 고지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실 수 있게 해서 나중에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은 전에 중간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때마침 2차장 의견이 나왔을 때 국토부에서 그동안 불합리했었던 땅이 줄어드는 단지의 경우에도 공공기업을 똑같이 내는 문제를 개선해 준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도로나 공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늘리면서 대지가 기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건축계획을 350%로 하더라도 기존의 3천억 정도의 공공기업이 발생하던 것을 실제로 개발되는 용적률이 325%만 적용해서 공공기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1,5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땅으로 기초체납하는 비용, 기반시설을 만드는 비용, 나머지 우수 박스라든지 이설하는 비용들을 빼고 나면 현금은 약 18%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도시계획 내용이고요. 다음 건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